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함께할 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소개할 말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말로 바로 가볼게요. 줄리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말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이 김건희 씨가 어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소문을 전면 부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 특히 줄리라는 가명을 쓰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 중독이라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라면서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고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해명을 할 네. 줄 아무도 기대를 못했었는데 네. 상상하기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장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네.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이 발언을 했을까 좀 많이 좀 의문이 좀 의문. 들었고요. 네, 그 사실 이 풍문 어디까지나 풍문이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풍문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어떤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또 거짓말 논란으로 넘어갈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의적인 문제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음.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엑스파일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엑스파일이랑 또 묶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본 적이 없다. 뭐 전혀 접한 적은 있지만 파쇄했고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또 이 김건희 씨는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뭔가 좀 일관되지 않고 네. 서로 이 부부가 따로 노는 것 네. 같은 그런 또 분위기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내는 봤는데 남편은 못 봤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근데 시점상 물리적으로는, 그런 네. 메시지 하나하나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 이 캠프 쪽 메시지가 좀 우왕좌왕한다라는 이야기가 가뜩이나 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주로 네.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이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네.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과연 윤 전 총장한테 무슨 득이 되겠느냐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쓴소리를 했고요. 네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가 응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네. 더 생각하게 된다. 이 그렇죠.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줄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네, 김건희 씨 해명은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었다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부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권 내에서는 다 이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하지 않아도 될 해명을 굳이 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견은 네네. 다양한 거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이게 뭡니까? 여자 배구 이재영 선수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칼을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었던 거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서로 걔도 울고 불고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잘 풀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터지니까 칼이 왜 나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 쌍둥이 배구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구단이 한국 배구 연맹에 두 선수를 소속 선수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폭발을 했고요. 네. 어제 오후 부랴부랴 선수 등록을 포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재용 선수가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다영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이 났었다. 네. 치고받고 하다가 이다영이 너무 화가 나서 숙소에 있던 접이식 과도를 들고 말았지만 절대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손에 들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이후에 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서로 울고불고 하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다영 선수 역시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생 반성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라면서도 이 칼을 들고 욕을 한 것일 뿐 이라고 억울함을 또 함께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이제 오히려 누리꾼들은 자매가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라면서 이제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터뷰에 응해서까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어느 지점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일단 이 자매의 주장은 처음 나갔던 사과문이 구단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구단의 이제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어서 본인들이 다 억울한 상황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여론은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자매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좀 사과는 반하는 약간 느낌의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SNS에 상태 메시지를 뭐 좀 이상하게 올린다던가 네, 네. 사과 이후에 네. 그리고 뭐 지인과의 카톡 메시지에서 굉장히 좀 반성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내용을 주고받는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은 당연히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살면서 누군가랑 그 몸싸움 네. 하는 것도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인 거고. 네. 그런데 칼이 등장하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이 기사를 네네. 보고. 일단 들었다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화가 나도 이제 이렇게- 말싸움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뭐 몸싸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지 않는 그렇지 않죠. 상황인데 네네. 이 흉기를 든 것이잖아요. 이게 뭐 휘두른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건 그 범죄 행위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리꾼들이 더 공감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네. 어땠습니까? 네,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 어쨌든 위협한 건 사실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똑같지 않냐? 네네. 자, 억울 반성이 먼저다. 음. 애초에 칼을 들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도저히 모르겠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한국 배구 연맹에서 네. 이 선수들을 다시 등록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네네. 굉장히 오판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 피해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했던 말이 또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말이 있거든요. 네. 이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실로 무시무시해서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수 등록하고 국대로 나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한 맞아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될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이나 상처는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연맹에서 그 선수들을 볼 때 선수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실력보다는 인성이 먼저인데. 그러니까요.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1835번님 이재영 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그 사과문도 심지어 본인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소리군요. 반성은 1도 하지 않는 모습 기가 찹니다. 이렇게 분노의 문자 주셨고요. 네. 포도나무님도 배구 잘하면 뭐하나 인성이 글러먹었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그리고 3706번님 칼을 들고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사람을 찔렀어야 문제인가요? 대체 본인들이 뭘 잘못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거조차 모르고 있네요. 이런 문자들을 네.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계속해서 기사 나올 것 다른 같고요. 것보다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닌데 그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잊혀지지 쉽게 않죠. 아물진 않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서 또 다시 또 이 상처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이 학대 피해 아동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경북 영주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했다라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인데요. 네, 한 아동은 선생님이 머리를 때린다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시인용을 했고요. 또 다른 아동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라고 말한다거나 이 눈 옆에 멍이 든 채 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결국 학대를 의심한 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됐고요. 네. 영상 이 내용을 보면 교사가 아이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서 아이들이 어머. 넘어지기도 하고요. 네.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요. 아, 여러 가지 좀 학대 행위가 담겨 있었고 네. 또 밥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인다던가 네. 우유를 입안에 억지로 또 먹인다던가 아, 너무 심하네요. 이런 좀 눈뜨고 보기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학대 행위들이 좀 이 CCTV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청원인은 이 등원한 30여일 동안 매일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해 교사와 이 교사를 두둔한 어린이집 원장을 엄벌해달라고 촉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쩌다 발생한 게 아니라 30일 동안 거의 매일 학대했다. 네. 이게 지금 청원인의 일단 주장이라고요. 이 청원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CCTV에 어쨌든 확인이 되니까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걸 네.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네, 맥락과 무관하게 아빠는 벽 보고 서 있어. 아이가 얼마나 자주 듣던 말이면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을까요? 네. 네. 아이는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 아빠한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죠. 맥락을 모르고. 예. 네. 본인은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고요. 일단 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가 뭘 잘못했으면 그게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벽을 보게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잘 당하지 않았던 체벌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좀 인격적으로 좀 굴욕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인성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옳지 못한 방식일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충격받았겠죠.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네. 라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이제 기사들 전할 때마다 참 죄송한 게 네. 어린이 잘 보는 대다수의 선생님들, 그러니까요. 원장님들한테 이제 네네. 폐를 끼친 얘기 같아서 네. 전달하기도 참 죄송스럽지만 네. 이런 일이 어쨌든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주 네. 극소수지만. 네. 그러니까 맨날 이제 드는 생각이 이 교사, 네. 뭐 교육교사들 이런 분들 채용 자격이나 그 이후에 뭔가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채용 자격 요건도 더 좀 엄격해져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이 교육교사분들의 이 월급이나 이러면 인건비 같은 문제도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환경.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4, 5, 6세 기준으로 8명에서 9명을 교사 1인이 지금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보육 선진국 같은 경우는 3명이나 4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서너 명도 아무래도 많죠. 네, 사실은. 네, 여러 아이를 돌보다 보면 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 네.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다 같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문자가 왔는데요. 넓은 남소님이 일하기 싫으면 그냥 다른 일을 찾지 왜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지 이렇게 네. 문자 주셨고요. 4335번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 거면 도대체 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네. 화가 난다라는 사실 문자. 이 직업에 따라 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사분들께는 네. 좀 더 이 환자를 아끼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네. 크길 바라고 교사분들께는 좀 더 아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니까. 나이가 잘 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도 이해하고 좀 보듬어주면서 좀 좋은 말, 예쁜 말로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를 사실 모두가 바라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이런 반응들 충분히 보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고요.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